우리는 지금 물리학자도 철학자도 영성계 사람들도 한마디로 너도 나도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려 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명성을 원하다 보니 온갖 이론과 가설이 쥐가 구멍을 내버린 산타클로스의 자루에서 쏟아지는 선물처럼 인류의 머리 위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획기적인 가설 가운데 하나로 정말 획기적이라고 불러도 되는지는 일단 제쳐두고 빛이야말로 시간 그 자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저절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광자 하나하나가 아주 미세한 딸깍 소리처럼 시간의 한순간을 새겨나갑니다. 빛이 없다면 시간도 없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영화 필름으로서의 우주. 광자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암흑의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최초의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이 0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가설을 따른다면 우리는 시간 속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고 정지된 시간의 결정체 속에 갇혀 있으며 그 안에서 변화라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맥동이 바로 빛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요컨대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도 한 편의 영화 필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도 오늘 먹은 아침 식사도 인생의 마지막 날도 이미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필름 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필름 가운데 영사기의 램프가 비추고 있는 단 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그 램프가 바로 빛이죠. 공평하게 말하자면 이 가설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왜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는지를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빛이 또 다른 현실을 비추기 전에 우리가 그곳에 먼저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느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랙홀 주변에서는 공간이 꽉 압축되고 측지선들이 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럽처럼 걸쭉한 공간을 지나가는 빛은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속도도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자체가 시간이라면 빛과 함께 시간도 느려지죠. GPS 위성처럼 높은 궤도에 있는 원자시계가 지상의 원자시계보다 더 빨리 가는 것도 이 때문이죠. 높은 곳에서는 시럽이 더 묽어서 빛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가설의 논리를 따른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정교하고 우아한 설명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보다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우아합니다. 신발 없는 구두장이. 그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생각해 볼게요. 빛이 시간 그 자체라면 빛 자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를까요? 여러분은 아마 광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지구 근처라면 광자에게 1초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1초, 즉 세슘 133 원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전이할 때 방출되는 복사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시간과 거의 같다고 말입니다. 반면 블랙홀 근처에서는 광자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광자에게 1초도 더 길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죠. 말이 되는 것 같죠? 분명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완전히 틀렸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미 수없이 입증되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여러분의 시계는 더 천천히 가죠.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우주비행사들은 1년에 불과 수밀리초 정도 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천천히 나이를 먹습니다. 가속기 안을 날아다니는 불안정한 입자들은 단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수명보다 수십 배나 오래 살아가죠. GPS 위성의 시계를 매일 보정하지 않으면 단 하루 만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위치 오차가 수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시계가 느려지는 정도도 커집니다.
이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과학적 가설 따위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논리를 한 단계 더 밀어붙여 볼게요. 빛의 속도의 절반까지 가속하면 시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광속의 90%에서는 크게 느려집니다. 광속의 99.9%에서는 시계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인 빛의 속도에 도달했다고 해봅시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즉, 빛에게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10억 년 전에 어떤 은하를 떠나 오늘 한 줄기 빛이 되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광자는 10억 년 동안 계속 날아온 셈입니다. 물론 그것이 10억 년인 것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광자에게는 출발과 도착이 하나의 사건처럼 겹쳐 있어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긴 여행에도 단 한순간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만들어낸다고 했던 빛 자신에게는 정작 시간이 없는 셈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신발 없는 구두장이쯤은 흔히 있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번 구두장이는 신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작업장도 없고 신발을 꿰맬 도구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구두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멈춰있는 시계가 다른 것들의 시간을 재줄 수는 없는 법이죠. 빛만이 우주에서 자기 자신의 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빛이 세계의 시계가 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구두장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구두장이를 찾은 걸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빛은 구두장이가 아니었습니다. 빛 자신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간을 나눠주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은 분명 현실에 존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이를 먹고 커피는 식으며 벽시계는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빛을 구두장이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구에게 시간이 흐르는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요 라고 외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빛만 빼고요 라고 덧붙이겠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코끼리도 아주 작은 전자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고 질량이 거의 없는 중성미자조차 빛의 속도까지 가속해서 자신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부족합니다. 즉, 시간이 흐르는 것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광속에 도달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량입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광속에 도달할 수 없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장이를 찾았네요. 그건 빛이 아닙니다. 질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생각이 정말 통하는지 너무나 단순해서 조금 심술궂기까지 한 방법으로 확인해 볼게요. 아까의 가설은 빛이 없으면 시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이 멈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평범한 병을 준비해 초파리를 넣고 공기와 먹이를 제공한 뒤 빛이 단 한 줄기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검은 비닐 테이프로 빈틈없이 감쌉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어둠이죠. 바깥 세상에서 광자는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가설의 논리를 따른다면 초파리에게는 시간이 멈춰야 합니다. 불로불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년 뒤 병을 열어보면 파리들은 여전히 젊고 행복하게 날아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영사기의 램프를 꺼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몇 주만 지나도 병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조그마한 사체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파리의 생체 시계는 빛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체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정확히 흘러갔죠. 물론 세세한 부분을 따지는 물리학자라면 초파리를 이루는 원자 내부에서는 여전히 가상 광자들이 오가고 있지 않느냐고 곧바로 반박할 거예요. 분명 그렇게 반박하겠지만 그건 조금 억지에 가깝죠. 가상 광자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수단이지 무언가를 비추는 광선이 아닙니다. 가상 광자까지 빛으로 계산한다면 이 가설은 결국 무언가가 일어날 때는 시간이 흐른다라는 너무 뻔한 이야기로 축소되고 맙니다.
생물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뮤온이라는 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자는 불과 100만 분의 2초 정도 만에 붕괴하며 그 붕괴에는 빛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뮤온을 가속하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론이 예측한 바로 그 배율만큼 정확히 늘어나죠. 요컨대 시간은 빛의 허락 따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질량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질량이 없어도 시공간은 성립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는 시간이 처음부터 좌표축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질량을 가진 것들 뿐이죠. 빛은 시공간을 꿰매듯 관통할 뿐 그 안에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 건 바로 여러분이죠.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아직까지 구두장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물리학자들이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고 하면 방정식에서 시간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불리며 무려 6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뿐인데요. 그것은 질량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바로 빛이죠. 여기서 눈썰미가 좋은 시청자라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우아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어디가 정교하다는 걸까요? 이 세계에서 실체를 가진 것들에게 시간이 있다는 정도는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가진 것은 물질이죠. 우아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줄기 빛과 비교해서 평범한 돌멩이에 어디가 우아하다는 걸까요? 그렇긴 하죠. 그렇다면 진짜 정교함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중력의 정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 가까이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고 1층에 놓인 시계는 10층에 있는 시계보다 느리게 간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죠. 그 차이는 극히 작지만 실제로 측정되어 있으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선택하는 것은 가장 짧은 경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 시간이 가장 길어지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높은 곳일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위쪽으로 향하는 편이 더 이득이죠. 하지만 위로 올라가려면 속도가 필요하고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느려지므로 이쪽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이 두 가지 욕심 많은 조건이 타협한 결과가 바로 예를 들어 던진 돌이 그리는 그 포물선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돌은 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체는 우리가 평소 말하는 의미의 중력을 받지 않습니다. 물체는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가능한 한 가장 고든 경로인 측지선을 따라 움직이죠. 지구의 질량이 시공간의 기하학을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시계는 높은 곳의 시계보다 조금 느리게 가며 여기에 공간 방향과 시간 방향이 서로 얽히면서 원래 정지해 있던 물체의 측지선도 지구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 속에서 돌이 따라가는 가능한 한 가장 고든 경로가 우리 눈에는 아래쪽으로 가속하며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유낙하하는 돌 자체는 가속을 느끼지 않으며 돌과 함께 떨어지는 가속도계는 0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바닥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유낙하의 측지선에서 벗어나 있으며 바닥으로부터 끊임없이 위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게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위로 밀어올리는 압력이죠. 목요일까지 앞으로 3m. 우리는 구두장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까지 찾아낸 것 같네요. 질량을 가진 모든 것에 시간이 흐르고 그 흐르는 방식이 운동과 중력에 의해 정해진다면 각자는 자기만의 시간과 시계를 갖게 됩니다. 즉, 물체의 수만큼 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시계가 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도 자기 시계가 있고 그 시계는 아주 조금 느리게 가죠. GPS 위성에도 시계가 있고 그쪽은 더 빠르게 갑니다. 가속기 안에 뮤온에게도 시계가 있고 그 시계는 거의 멈추기 직전이죠. 그렇다면 어느 시계가 맞는 걸까요? 아무거나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함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연입니다. 이것을 보시죠. 승강장을 따라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객차 중앙에서 램프가 번쩍 켜지고
빛이 양쪽으로 퍼져나가 앞벽과 뒷벽에 도달합니다. 열차 안의 승객에게는 앞벽과 뒷벽이 동시에 밝아지죠. 양쪽 벽까지의 거리는 같고 빛의 속도도 같으니 동시에 도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승강장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상황이 다른데요. 뒷벽은 빛을 향해 다가가고 앞벽은 빛에서 도망치듯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은 뒷벽에 먼저 도달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이것은 착각도 아니고 측정 장비의 오차도 아닙니다. 세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열차 안에 있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빛이 이미 객차 앞벽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우주에서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주는 하나뿐이잖아요. 열차의 예에서는 그 차이가 극히 작습니다. 두 사건의 시간 차이를 구하는 근사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V는 관측자에 대한 상대 속도이며 이 경우에는 열차의 속도입니다. L은 동시성을 비교하려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 서로 떨어진 두 지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C는 빛의 속도고요. 그렇다면 이제 L을 키워봅시다. 거리를 늘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예로 들어볼게요. 거리는 250만 광년입니다. 그곳에 한 명의 휴머노이드가 서 있고 또 다른 한 명이 지구 방향으로 초속 1m라는 걷는 속도로 그와의 데이트를 위해 서둘러 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 아주 가까이 있고 이제 막 껴안으려는 참이며 둘 사이에는 아무런 의견 차이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들을 엿보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죠. 가만히 서 있는 휴머노이드에게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에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휴머노이드에게는 이미 목요일입니다. 두 경우 모두 똑같은 소파에 앉아있는 완전히 동일한 여러분이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 여러분의 지금은 무려 3일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게다가 기억하세요. 그는 그저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엔 입장을 바꿔볼게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 보세요. 안드로메다 은하에 지구로 전투함대를 보낼지 검토하는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여러분에게는 그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돌려 주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평의회는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한 참이죠. 완전히 똑같은 회의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 여러분에게는 과거에 있고 다른 움직임을 하는 여러분에게는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고작 3m를 걸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 회의는 이미 열렸거나 아직 열리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절반만 개최되었다는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건은 어느 경우에나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다만 어떤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도달했고 다른 여러분은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모든 사건은 이미 정해진 위치에 늘어서 있고 우리는 자신의 세계선을 따라 조금씩 나아가면서 우연히 도착한 지점을 현재라고 부르고 있을 뿐인 걸까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또 다른 지금이 보이게 됩니다. 악어를 구별하는 방법. 이것을 블록 우주라고 부릅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일 뿐 실험으로 증명된 결과는 아닙니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빠져나갈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우리도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꾸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상 초반에 철저히 부정했던 영화 필름이 감긴 릴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아마존 강의 악어와 3D 영화관의 악어도 무척 닮아있죠. 하나는 진짜이며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겉보기에는 오히려 더 위압적일 수도 있지만 속이 텅 빈 가짜에 불과하죠.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사기의 빛을 가리면 됩니다. 아마존의 악어는 그대로 남지만 스크린 위의 악어는 사라집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아까 해봤죠. 빛을 차단하고 불쌍한 초파리들을 완전히 깜깜한 병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빛이 시간을 만들어낸다면 초파리는 불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가설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우연히 맞췄을 뿐 그 밖의 핵심은 모조리 빗나간 것입니다. 필름이 감긴 릴은 정말로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램프는 아무 상관이 없죠. 빛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전혀 갖지 않는 존재죠.
빛은 구두장이도 아니고 신발을 꿰매는 송곳조차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신발을 꿰맸느냐고 묻는다면 이미 솔직하게 인정했듯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누구인지 뿐이죠. 바로 여러분이요. 식어가는 커피고요. 벽에 걸린 시계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빛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